안녕하세요, 현관장입니다. 꽤 오랜만에 주짓수 스파링 분석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요. 그동안 이게 지금 바빠하고 많이 할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보이는 검정색 도복 블루벨트 관원하고 그 다음에 흰색 도복 블루벨트 관원과의 스파링을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요. 일단 검정색 도복은 88kg급이고요. 흰색 도복은 82kg급에서 88kg급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좀 체중을 뺄 때도 있고 좀 찌울 때도 있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82kg급에 가까운 스타일 저기 체중이고요. 검정색 도복은 88kg급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좀 볼게요. 자, 방금 싱글렉 택다운 좋았죠? 라펠 싱글렉 택다운으로 상대방 넘어뜨리고, 자, 위에서는 자, 흰색 도복 입은 관원은 저기에요. 하프가더고, 검정색 도복 입은 관원은 올라운드 플레이어예요. 그러니까 아직 자기 스타일을 다 못 찾고 이것저것 많이 시도해보는 스타일인데 압박을 좋아하는 스타일이고요. 자, 밑에서 지금 하프가드 세팅을 했죠. 근데 지금 하프가드 잡은 쪽은 이 흰색 도복 입은 친구의 위크 사이드예요. 약한 쪽 사이드. 원래는 상대방의 오른쪽 다리를 잡아야 되는데 반대쪽을 잡았네요. 자, 어떻게 풀어가는지 한번 봅시다. 자, 위에서는 계속 상체 압박하고 풀렸네요. 자, 여기까지를 한번 잠깐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를 보면은 처음에 이제 테이크다운 하는 것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자, 방금 자, 중심 이동을 먼저 시키죠. 자, 중심 이동이 자 이쪽 발 흰색 도복의 왼쪽 다리를 잡기 위해서 이제 파란색 아니 검정색 도복 입은 친구가 자 중심 이동을 짚고 자 체중을 상대방의 요 오른 왼쪽 다리가 한 스텝 오게끔 만들고 난 다음에 이 다리가 땅에 짚자마자 바로 택다운 들어가죠. 자 이런 식으로 색단 들어가서 오른손으로는 지금 상대방 정례팔 잡고 있고 왼쪽으로는 왼쪽 상대방의 왼쪽 다리를 잡아서 성공을 시키게 됩니다. 오케이 잘했습니다. 잘했고 자 시키고 난 다음에 바로 크로스바디 시키고 난 다음에 머리가 아까 전에 상대방 그 어느 쪽이야 그 흰색 도복 입은 친구의 요쪽 부분에 왼쪽 옆구리 부분에 있게 되면 위험할 수도 있는데 오른쪽 옆구리 쪽으로 머리 집어넣고 난 다음에 다리 사이로 바지 그립 잡고 안정적으로 좀 세팅 들어가려고 하고 있죠. 여기서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오케이 자 이 친구 이제 흰색 도복 입은 친구는 여기서 이제 상대방 오른쪽 팔이 하나 노출되어 있으니까 초이발을 아마 시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초이발을 시도를 할 때는 요 힙이 굉장히 업라이트하게 올라가 줘야 돼요. 올라가 주게 되려고 하면은, 바닥에 레버지를 잡든가 아니면 손바닥으로 레버지를 잡아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발바닥 떠 있고 두 손도 다 떠 있는 상태죠. 이렇게 되면 엉덩이가 못 올라가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이 발바닥으로 매트를 밀어서 레버지를 올리든가 아니면 양손으로 한쪽 손은 상대방 팔 그립 잘 잡아놓고 나머지 한쪽 손을 매트를 짚고 난 다음에 레버지 잡아서 힙을 업사이드로 올려야 됩니다. 자, 지금처럼 롤에서 올리는데 올라가는 거를 지금 검정색 도복을 잡고 올라가는 걸 막았죠. 레버지가 있었다면 아마 잘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레버지가 없다 보니까 이제 발 떠 있고 양손 다 떠 있으니까 레버지가 없죠. 롤만으로는 조금 좀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려다가 제지를 당했죠. 팔도 빠졌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여기서도
검정색 도복이 뭐 패스를 아까 전에 했긴 했지만은 이 머리가 이쪽이 아니라 이쪽 어깨로 떨어졌으면은 훨씬 더 좋은 압박으로 패스를 하기 좋았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잘 성공을 했어요. 자 여기서도 자 이거는 이 도복이 이렇게 벗겨졌잖아요. 이것도 운인 것 같아요. 요거가 만약에 라펠이 요런 라인으로 돼 있었으면은 벌써 잡혀갖고 좀 힘들었을 건데 요런 것도 운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머리 위치가 반대쪽에 있다 보니까 상대방이 프레임 잡아갖고 이제 머리 띄웠죠. 공간 만들어내고 이 손으로 팔 컨트롤하고 검정색 도복은 이제 발 눌러갖고 이제 상대방의 오른쪽 사이드, 본인의 왼쪽 사이드로 넘어가려고 이제 시도를 하고 있죠. 자, 밑에서는 이제 프레임 잘 잡고 있는 거예요. 프레임 잘 잡았으면은 여기서 패스를 안 당하려면은 지금 오른쪽 훅은 잘 넣었잖아요. 이 왼쪽 훅을 밑에다 넣는 게 아니라 무릎을 빼서 한쪽 허벅지에다가 두 다리가 얘 훅 걸려 있고 이 다리도 올라와서 훅 걸고 난 다음에 양쪽 다리로 밀면서 프레임 잡은 거를 밀어주게 되면은 아마 리커버리를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했네요. 네. 오케이 이렇게 했네. 잘했어요. 자 마찬가지로 프레임 잡고 근데 나 여기서 이 흰색 도복 입은 관원이 요거를 왜 머리를 끌어안을 아마 루프 초크를 시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크로스 칼라 그립을 잡았는데 그립이 썸 인 그립으로 들어간다면 루프 초크는 안 돼요. 이거 잘 안 돼요. 이거 루프 초크를 시도하려고 그랬던 건데 다음에 시도할 때는 썸 아웃 그립으로 잡고 난 다음에 루프 초크를 시도를 해야 그나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안 걸리죠. 압박만 당했고 지금 루프 초크 하면서 프레임 자체가 다 무너져 버렸죠. 무너져 버리니까 상체가 제압을 당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이제 언더훅을 내준 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프가드에서 쿼터 마운트까지 이제 전환을 하게 됐죠. 실수한 거예요. 흰색 도복 친구가. 자 여기서 언더훅 아까 전에 오른쪽 결과적으로 언더훅 내주게 되는 꼴이 됐다고 그랬죠. 오른쪽 언더훅 파인 상태에서 엉덩이 각도 올려가지고 무릎 빼려고 이제 검정색 도복이 시도를 하는데 자 지금 헤드핀 잘 박아놨죠. 헤드핀 잘 박아놓고 오른쪽 언더훅 잘 파놓고 왼손이 자유로우니까는 사실 상대방 하얀 도복 입은 관원의 오른팔이 옆구리로 나왔으면 당겼으면 좋았을 건데 이게 이제 안쪽 속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는 굳이 당길 필요 없으니까 다리 컨트롤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무릎이 매트를 찍고 자 쿼터 마운트 완전히 갔죠.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자 이렇게 왔을 때 자 밑에 있는 입장에서는 요 발목 빠지면 안 되니까 여기서 웃받치면 안 돼요. 브릿지를 하게 되면은 도와주는 셈이 됩니다. 왜냐 만약에 검정색 도복 입은 요 관원의 왼쪽 팔이 이 팔을 잡고 있다든가 뭔가 잡고 있으면은 웃발을 쳤을 때 굴려서 넘어뜨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진 않지만 검정색 도복의 오른팔이 언더훅을 파고 가면 매트를 베이스를 잡고 있을 거라고요. 왼손도 베이스를 잡고 있는데 웃발을 친다고 하면은 자기가 잡고 있는 요 발목마저도 내주게 되는 꼴이 됩니다. 안 넘어져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밑에 있을 때는 너무 타이밍을 좀 잘 봐야 되는 게 상대방이 언제 내가 왼쪽으로 굴릴지 오른쪽으로 굴릴지에 따라서 베이스를 잡을지 못 잡을지를 판단을 잘 하고 좋은 타이밍에 웃발을 쳐야 됩니다. 자 지금 보면은 자 베이스 잡았죠. 다시 한번 무릎 터치 웃바 자 중심이 안 무너지고 베이스 잘 잡고 난 다음에 마운트 올라가자마자 바로 상체 세우죠. 가드 패스 3점에 마운트 4점 7점입니다. 7점 뺏긴 거 같죠. 7점. 자 여기서도 자 이제 상대방이 헤드 컨트롤 해주고 난 다음에 이 다리로 상대방 다리를 컨트롤 해주는데 자 마운트 올라오고 난 다음에 이제 베이스를 잘 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만약에 상대방이 이제 허리 힘이 좋고 엉덩이 힘이 좋아서 브릿지 치는 힘이 상당히 강하다 그러면은 상대방의 뒤꿈치가 엉덩이에 가깝게 오지 못하게끔 컨트롤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려면은
자, 이 납작 엎드린 상태에서 내 발바닥으로 위에 검정색 도복의 발바닥으로 이 뒤꿈치를 계속 엉덩이로부터 멀게 밀어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밑에서는 큰 뭐 디테일은 아니지만은 밑에서는 굉장히 불편해요. 발바닥이 엉덩이에 가까워져야 우퍼를 강하게 칠 수 있는데 발바닥이 자꾸만 가까우면은 위에 있는 사람의 발바닥으로 해서 뒤꿈치를 밀어내게 되면은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자, 지금 딱 보면은 이제 하프가드 스타일이다 보니까는 다리 잡아서 요 다리로 하프가드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잘 밀어놓고 살짝 후크로도 열어놓고 난 다음에 잘했죠. 아, 좋아요. 방금 굉장히 좋아요. 방금. 자, 보시면은 자, 상대방이 이제 압박을 상부를 하잖아요. 자, 이렇게 내 목을 끌어안고 난 다음에 상부를 압박을 요 부분에 압박을 하고 있으면은 상대적으로 다리는 가벼워집니다. 다리를 가벼워졌을 때는 내 손으로 상대방 종아리 그립 잡고 올리는데 큰 무리는 없어요. 지금처럼 더 압박을 하죠. 이쪽이 압박이 무거워지니까 여긴 가벼워지는 거예요. 가벼워질 때 다리 들고 다리 쓸어서 일단은 자 쿼터 마운트 자세로 바로 안 가고 자 인사이드 훅이 먼저 들어가고 난 다음에 힙 스쿱 해갖고 바깥쪽으로 나와서 바로 골반 방향 바꿔주죠. 이렇게 바꿔주자마자 그냥 가만히 두면 무릎 또 빠지니까는 바로 팔로 상대방 허리 밀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허벅지를 컨트롤해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언더우까지. 아, 다시 한번 봅시다. 잘했어요. 자, 요때는 하부가 무거워서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아직 상부가 압박이 제대로 안 됐잖아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시도하는데, 자, 이제 위에서는 상부 압박을 하니까는 이때부터는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은 위에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바지 잡히면 상체 세워야 돼요. 세우든가 아니면 이 손으로 언더를 팠어야죠. 목 끌어안고 계속 압박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만약에 바지를 잡았다, 상체를 세우든가 아니면 왼손으로 여기 지금 공간 비잖아요. 이건 언더홀 파갖고 만세를 시키든가 둘 중에 하나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아무튼 잘했어요. 오케이. 아, 부드럽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크레이지도 패스 시도하고 있죠. 자, 밑에서는 계속 프레임 잡고 리커버리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오케이, 나이스 리커버리. 좋았습니다. 자, 여기부터 이제 클로즈 가드 게임이 또 시작을 되죠. 자, 클로즈 가드에서도 지금처럼 손싸움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손싸움 안 해주면 먹히거든요. 자, 첫 선 집어넣으려고 하네요. 네, 첫 선. 오케이. 자, 좀 더 볼까요? 자, 첫 선. 얕아요. 이렇게 잡은 첫 선은 큰 의미가 없어요. 더군다나 뭐 약간의 차이긴 하지만은 흰색 도복보다 검정색 도복이 체격적으로도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 없어요. 첫 손을 뒷목까지 잡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는 더 깊게 더 안 돼요. 이거 안 걸려. 이거 의미 없어. 밑으로 이제 초킹 핸드하고 서포팅 핸드 이제 들어가는데 이거 의미 없습니다. 이거. 자, 풀리고. 자, 레안드로로가 이런 니트랩 패스를 많이 하죠. 뭐 머메이드 패스, 니트랩 스윕, 머메이드 스윕이라고도 하고 뭐 하는데 아무튼 상대방 인어공주처럼 다리 묶어놓고 난 다음에 한다는 스윕인데, 자, 크로스 칼러 그립하다가 자 지금 위에서 검정색 도복이 시소 패스 하려고 이제 다리 보폭은 좁아지고 그 다음에 무릎을 엉덩이 쪽으로 밀어 넣어갖고 이제 패스를 하려고 할 때 그림 많이 뜯기죠. 이제 이렇게 뜯겼으면은 자 지금 여기 있던 다리가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근데 양쪽 손을 캐치를 안 하고 다리를 내렸어. 이건 아무것도 없어요. 수입이 안 돼요. 이거는 왜냐면은 뭐 옆으로 이쪽으로 넘기든 넘어가질 않아요. 왜냐 손이 살아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니트랩 스윕 또는 이제 머메이드 스윕을 성공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클로즈가 돼서 상대방이 일어났을 때 양손이 슬리브 그립을
잘 캐치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상태에서 엉덩이 낮추고 난 다음에 자 다리도 클로징이 안 됐으니까는 지금 뭐 델라이바 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애매한 상황이 된 거죠. 다만 이제 크로스 칼라 그림만 하나 이제 좀 얕게 잡고 있는 거 빼고는 굉장히 불리한 자세예요. 지금 화이트 도복이. 자, 그래도 뜯겼고. 자, 지금도 이 손이 놀고 있잖아요. 이거 잡아야지. 이걸 잡아도 되고, 이걸도 잡아도 되고, 얘를 잡아도 되고, 발목을 잡아도 되는데 놀고 있잖아요. 안 돼요. 이거. 지금처럼 늦었죠 이제. 예. 자, 가드 패스 막으려고 이제 라쏘를 집어넣는데 상대방 골반이 굉장히 낮죠. 이렇게 골반 낮은 상태에서 이제 깔리는 경우가 이제 라쏘 가드 하다 보면 많이 생기죠. 자, 여기서 라쏘가 지금처럼 이제 정강이 정도로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되면 좀 약간 깊은 라쏘 축에 속하죠. 얘를 최대한 발목까지 오게 얕게 빼야 돼요. 빼고 난 다음에 얘도 X 걸어갖고 떠야 되는데 들어가나. 그렇죠. 들어갔죠? 예, 두 발로 밀고 그 다음에 리커버리 해주는 게 통상이죠. 근데 스프로이 좋죠. 예. 자, 어떻게 되나 봅시다. 자, 밀어내고 들어갔어요. 자, 이쪽 다리 들어갔죠. 아이고 겨우 잡았네요. 겨우 잡았어요. 자, 마찬가지로 잡기는 했는데 이쪽 손 언더파였고 헤드핀 단단하게 박혀있고 아까랑 똑같은 케이스죠. 방향만 바뀌었지. 자, 또 무릎 튀어나오고 그렇죠. 무릎 나오면 안 되니까는 이제 프레임 잡았는데 이걸로 뜯어주면은 또 다시 뜯겨지죠. 자, 락단으로 잘 막았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은 아까 전처럼 방금 전 상황처럼 자, 이 상황에서 언더훅 파이고 뭐 했을 때 지금 아웃사이드 훅이 먼저 걸려있고 인사이드 훅이 내 발목을 지나서 이렇게 걸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손으로 상대방 다리 밀어주면서 본인의 인사이드 훅 오른쪽 발목이 요 발목으로 들어가게끔 요 다리를 띄워주는 게 포인트거든요. 어디 봅시다. 발이 떴다 맞다 그러죠? 자, 떴죠? 자, 떴어. 무릎 찍으려고 뜨는 순간이 상대방 인사이드 훅을 집어넣었고 락다운 거는 타임이거든요. 요거 막는 브레이크 방법 중에 하나인데 잘 쓰고 있죠. 지금처럼 락다운 제대로 잘 걸렸죠. 걸리고 나니까 이제 이 다리가 잡히니까는 더 이상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잘했어요. 자, 락다운 걸어놓고 난 다음에 윗다운을 해줘야 돼요. 이게 돛담배가 이제 출렁 하는 것처럼 락다운 걸어놓고 본인 몸이랑 상대 몸이랑 일체화 시킨 다음에 밀착을 잘 시키고 난 다음에 위에 있는 사람이 왼손 짚고 오른손 짚고 왼손 짚고 오른손 짚고 이렇게 계속 흔들어 줘야 돼요. 그러면서 언더훅도 파고 그 다음에 프레임도 잡고 그 다음에 허벅지 사이로 언더훅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기회가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자, 지금 보면은 자 락다운을 걸어놓고 난 다음에 이쪽 라펠을 당기게 되면 상대방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일로 더 숙인다고. 일로 더 숙여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언더훅을 파고 난 다음에 일로 더 숙이게 되면은 머리를 뒤로 빼야 되는데 헤드락 잡혔죠? 그러면은 밑에 있는 손을 빼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 도와줬죠? 자, 봐봐요. 얘를 당기니까는 얘를 당기면 상대방이 일로 가겠죠? 그랬을 때 이제 이 손을 속으로 감추고 머리를 빼야 되는데 계속 이 방향으로만 당기려고 하죠. 팔로도 이 방향으로 돌리려고 그러고 라펠 잡은 것도 이 방향으로 돌리려고 그러죠. 이렇게 되면은 힘싸움이 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제 82.3kg, 88kg급이면 작은 체급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70kg, 뭐 64kg, 뭐 좀 많게는 76kg급한테는 이렇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힘 차이가 나니까. 근데 자기보다 큰 체급이잖아요. 힘으로 하는 이런 수입은 안 돼요.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은 상대방이 이쪽 체중을 일로 다 내려놓고 난 다음에 이쪽 다리 베이스도 살아있잖아요. 이쪽 락다운 걸었으면은 이쪽 다리 베이스가 살아있고 만약에 이쪽 무릎이 이쪽 겨드랑이 쪽으로 이렇게 요런 식으로 꿇어져 있다고 하면은 혹시 모르겠어요. 혹시
타이밍 잘 봐갖고. 근데 다리도 펼쳐져 있고 상체는 이쪽으로 숙여져 있고 하면은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자 페이크 한번 주고 난 다음에 다시 윗 다운 하면서 이 손이 이 밑으로 들어가서 엎드리면서 이제 도구 파이팅 자세로 가는 게 낫지 않았겠는가. 안 넘어가죠? 안 넘어가죠? 반대로 굴렸어야지. 팔 빼고. 안 됐어. 아쉬워요. 자, 방금 락다운 풀르는 방법으로 나왔죠. 자, 다리를 접어서 요렇게 윈드실드 와이퍼 동작으로 매트를 빼서 발목에서 빼고 난 다음에 다시 접어줘서 쿼터 마운트로 또 진행. 잘했죠. 자, 이제 딥하프로 들어가려고 이제 언더 팠죠. 오케이. 자, 딥하프로 이제 들어가는 세팅을 하잖아요. 두 다리로 상대방 종아리까지 잘 잡았고 여기 힙을 잡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힙을 잡는 것도 좋긴 좋은데 요거보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머리가 더 상대방 복부 쪽으로 더 가려고 그러면은 힙 잡는 것보다 이쪽 허벅지를 잡는 게 훨씬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은 이 상태에서 요거 인사이드 훅 매트 딛고 요 아웃사이드 훅 앞꿈치로 매트 딛고 난 다음에 살짝 브릿지 쳐갖고 상대방 중심을 이쪽 지금 베이스가 없잖아요. 내 목 컨트롤 헤드 컨트롤하고 있느냐고 이쪽으로 살짝 밀어갖고 손 매트 딛게 만들든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든가 운 좋으면 뒤집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세팅을 했는데 지금 헤드 컨트롤 계속 잡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좀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까 전에 바로 전 상황. 자, 이 상황에서는 상대방 체중이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요 컨트롤하고 있으니까 요때 아웃사이드 인사이드 훅을 이렇게 걸고 난 다음에 요 발 빼서 살짝 웃바 쳐도 상대방이 이제 넘어지지는 않겠지만은 다리 풀리지도 않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쪽 왼손으로 이제 요 손이 매트 딛게끔만 했으면은 좀 더 안정적으로 딥어퍼 들어갈 수 있을 건데. 자, 지금 자세 낮추면서 다시 헤드 컨트롤 하죠. 힘들어지는 과정이죠. 자, 자, 여기서도 검정색 도박 입장에서 보면은 헤드 컨트롤 잘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 다리를 컨트롤해서 무릎이 여기 쿼터 마운트로 찍는 것도 사실은 좋기는 하겠지만은 모르겠어요. 이 왼쪽 무릎으로 엉덩이 조금 더 세워서 왼쪽 무릎 골반을 밟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하프워드 패스를 했으면은 같이 누워 있는 상태에서 그랬으면은 좀 더 수월하게 되지 않았겠는가. 이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자, 지금도 봐봐요. 왼쪽 무릎으로 골반 컨트롤을 했으면은 이렇게 넘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중심이 뒤로 밀리지는 않겠죠. 근데 다 골반 컨트롤 안 되니까는 이 상대방이 다리로 넘겨가지고 거의 수입할 뻔 당할 뻔했네요. 자, 마지막 장면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자, 여기서 차라리 지금 요 밑에 요 무릎으로 상대방 골반 뼈 찍어 놓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백스텝에서 뺐으면은 아마 경기 끝나기 전에 스파링 끝나기 전에 패스가 됐지 않겠는가. 지금 하다 보니까는 베이스가 낮고 넘어갈 것 같으니까는 엉덩이가 낮추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리가 백스텝에 업라이트하게 못 가고 이렇게 플랫하게 지나가다 보니까 밑에 다리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 백스텝 하프가드 백스텝 패스 할 때는 이 검정색 도복의 왼쪽 다리 요 다리로 요 포인트 여기 흰색 도복의 오른쪽 골반 뼈 있는 부분을 잘 제압을 해놓고 난 다음에 최대한 업라이트하게 백스텝을 하게 되면은 요런 문제가 없어지겠죠. 아, 잘했습니다. 자, 힘들어. 지금처럼 이제 하프가드 이제 흰색 도복 이제 하프가드 스타일의 이제 가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압박 패스를 좋아하는 올라운드 플레이어 특히나 이제 탑 플레이어를 좋아하는 이런 탑 플레이어하고 이제 스파링을 봤는데 이 흰색 도복 입은 친구의 숙제가 좀 많네요. 위에는 이제 검정색 도복 입은 친구의 이제 숙제도 조금 있긴 있는데 요 흰색 도복 입은 친구한테 보약 같은
스파링이었던 것 같아요. 요 분석해서 이제 이 두 관원분들한테 제가 이제 설명을 해줄 건데 잘 보고 난 다음에 보완을 해서 다음번에 할 때는 요런 아쉬웠던 부분이 나오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만에 근 한 달 넘게 만에 스파링 분석을 하다 보니까는 말도 꼬이고 막 그렇습니다. 원래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량급 중량급 블루벨트 관원분들의 스파링 분석을 잠깐 해봤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경량급이라든지 여성 관원들 스파링하는 모습 분석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부상 없이 안전한 주짓수 하시고요. 자,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그 다음에 알람 설정, 뭐 댓글까지 해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